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PCB 제조 공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PCB 제조 공정은 한샘 디지텍이라는 PCB 제조 업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PCB 생산 공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서는 대략 한 20단계로 구분을 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 처음에 캠 작업, 필름 제작 작업, 그 다음에 멀티레이어 작업, 그 다음 CNC, 그 다음에 화학동 가서 전기 도금 작업, 그리고 여섯 번째로 라미네이팅 작업, 여러 가지 레이어, 여러 층의 PCB를 겹쳐주는 작업이죠. 그리고 노광, 어떤 패턴을 입히기 위해서 사진 작업을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현상, 그리고 여덟 번째로 전기동 작업, 도금 작업을 다시 한번 또 수행이 되고요. 그리고 박리 작업, 드라이 필름을 입힌 이후에 드라이 필름을 제거하는 작업, 부식 애칭 작업, 그리고 12번째로 PSR, 포토 솔더 레지스터 작업, 그리고 실크 인쇄 작업, 보통 심벌 프린팅이라고도 하고 실크 프린팅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 할 작업은 핫 에어 솔더 라미네이터라고 해가지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BBT 작업, BBT는 이제 베어보드 테스팅에서 제작한 PCB에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라우팅 작업, PCB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서 주는 작업을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단자 도금 작업, 그래서 단자로 표시된 부분에 금도금을 해가지고 마모가 안 되도록 하는 거고, V 커팅, 잘라쓰기 좋게 하는 작업이죠. 그다음 그렇게 생산된 다음에 물건에 하자가 있나 없나 검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잘 포장해서 고객한테 배송이 됩니다. PCB 생산 공정은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런 단계로 수행이 되며 PCB를 생산하는 업체의 생산 장비에 따라 순서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적용되는 기술 수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설명드린 한 20단계를 거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같이 대부분 다 자동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크게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 수준에 따라서 사람이 수작업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다 캠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모두 컴퓨터로 제어되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해서 이 20개의 작업을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캠 작업. 캠은 컴퓨터 에이드드 매니팩처링, 그래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조 공정을 지원하는 것, 또 사양 관리에서 작성도, 작업 지시서도 근거로 해서 거버 파일을 수정하고 각 제조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공정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을 캠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아토 필름과 드릴, 또 라우팅 프로세스를 위한 데이터들을 이 과정에서 만들어줍니다. 대부분은 컴퓨터를 이용한 공정으로 처리가 되고, 즉 사람이 앉아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직접 어떤 회로를 설계하고 그 공장 기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데이터를 생성해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성되는 결과는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로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산 공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드는 모든 작업을 캠 공정이라 한다. 캠은 지금 설명하는 전체 공정을 일컬이기도 하고 거기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만을 일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필름 공정, 필름 프로덕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PCB 생산하는 과정은 일종의 필름 작업이고 사진을 찍어내는 것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 나오고 있죠. 아토 필름이나 포토 또는 플로토를 이용해서 제작되는데 캠에서 최종적으로 수정된 데이터가 사용됩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쓴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아토 필름 또는 드라이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제작이 되고 이 데이터를 이 필름을 가지고서 PCB 제조 공정성의 치수 변화 보정 이런 작업들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사, 우리 공장에서 이런 기계 사이즈가 이렇다, 이 정도 크기를 생산한다 그러면은 고객이 설계해서 보낸 데이터 또는 우리가 기계 마토 편집한 데이터를 기계에 맞도록 재편집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우리 공장에 있는 기계에 맞도록 필름 사이즈를 재조정해서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 공정에서 캠 공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상으로만 디자인되어 있는 그 그림을 갖다가 실제 필름에다 입혀준다는 거, 그거를 좀 주의 깊게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캠에서 받은 데이터를 필름으로 생성한다. 일종의 프린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거의 최종 결과물은 컴퓨터가 아니라 이런 필름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예, 요 필름이죠, 요 필름. 예. 그래서 실제 제품은 요런 형태로 나옵니다. 뭐 투명한 비닐에 OHP 필름 같은 데를 쭉 인쇄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죠. 대부분 흑백, 뭐 PCB를 칼라로 찍어내진 않으니까요. 그 다음은 세 번째 MLB 공정이라고 합니다. 멀티레이어 보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PCB는 한 층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한 장짜리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여러 장, 패턴이든 여러 장을 쌓아가지고 하나로 딱 묶어주는 작업을 보통 MLB 작업이라고 합니다. 적층 공정이라고도 우리말로 바꿔서 하는데 레이업 공정. 예, 내층 기판하고 프리프로그는 뭐냐 그러면은 그 각층 여러 층 한 장, 두 장, 세 장으로 있는 것들 겹겹이 쌓은 다음에 잘 밀착해서 붙여줘야 되죠. 그 부착신 접착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일반 접착제랑 다른 점이 있다고 그러면 각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서로 붙어서 합선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는 절연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층으로 가군데 동박을 설계상에 맞도록 접합 유지하고 겹겹이 차곡차곡 쌓아서 만드는 공정을 MLB 공정이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겹겹이 쌓기 때문에 매스 라미네이션이라는 말도 씁니다. 매스는 많다는 소리고 라미네이션은 겹겹이 쌓는다는 소리죠.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여러 층을 쌓게 되면 위하고 아래의 위치가 틀어짐으로써 회로가 잘못 연결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핀 라미네이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드에다 구멍을 뚫어서 구멍으로 딱 위치를 고정시켜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밑에 설명되어 있는 것도 적층 시 정합이 어긋나거나 층 간의 접속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배선이 서로 단락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핀 라미네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서 만든 그 필름을 가지고서 겹겹이 찍어내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판이 있어야 되죠. 아직 이 판에는 앞에서 그린 그 그림, 즉 회로도가 입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걸 하기 위한 그 판들을 지금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CNC 공정, CNC 길거리 가다 보면 NC 가공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요. 뭐 뉴메릭 컨트롤 또는 컴퓨터 뉴메릭 컨트롤 해가지고 컴퓨터로 수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드릴 작업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을 씁니다. CNC 드릴링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컴퓨터 뉴메릭 컨트롤이라고 부품의 삽입을 위한 홀과 층 간의 배선을 위해서 또 홀을 뚫는데 이 홀 작업을 하는 건데 구멍을 뚫어준다는 거죠. 하나의 PCB에는 구멍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구멍의 크기도 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기에서 원하는 위치에다 구멍을 툭툭툭 뚫어줘야 되는데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서 미리 좌표를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드릴이 위치를 잡아가면서 하나하나 원하는 구멍을 뚫어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양한 직경의 홀을 가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는 거고요. 뭐 상식적으로나 미리 알고 있어야 될 사항 중에 PCB 판에는 크게 봐서 세 종류, 기능에 따라서 세 종류의 구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품을 고정할 수 있는 스루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집 타입, 보통 이제 부품에 발이 달려 있는 부품들이 있죠. 그런 거를 PC 판에 고정시키고 땜을 해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을 스루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비아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아홀이라고 서로 관통되는 비아홀을 용어상으로는 조금 중첩되는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뭐 열을 발산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전자파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그냥 아주 작은 구멍 숭숭숭 뚫어놓은 게 있습니다. 주변에 PCB가 있으면 자세히 보게 되면 부품이 삽입되는 부분 말고 여기저기 이거는 아주 규칙적으로 많이들 뚫어놓거든요. 또는 불규칙적으로 뭐 전자파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 주변에 많이 뚫어 놓습니다. 또 열이 발생될 것 같다는 주변에도 많이 뚫어 놓고요. 그래서 비아홀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품을 고정하기 위한 홀도 또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고정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렇게 내 귀퉁이에다가 나사를 이렇게 조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있죠. 거기는 부품이 삽입되는 것도 아니고 열을 발산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런 부품홀에는 필요에 따라서 뭐 접지를 연결하기도 하고요. 접지 없이 그냥 덩그러니 구멍만 뚫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PCB 판에는 구멍이 세 종류가 있다. 부품 고정홀, 그리고 열이나 노이즈 방지란 비하홀, 그리고 부품을 고정 보드를 고정하는 고정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CNC 가공, 컴퓨터 뉴메릭 컨트롤,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수치 정보를 제어해서 구멍을 뚫는다. 즉 드릴을 컴퓨터가 제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 화학 공정, 예, 이거는 그 원판에다가 PC 원판에다가 어떤 정기적으로 도금을 가볍게 입혀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프레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 같이 무전의 도금은 수지 세라믹 수지와 같은 면에 절연체 표면에 도전성을 부여하기 위한 유일한 도금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기본으로 절연층을 형성을 하고 그 위에 전기가 통하는 물질 즉 구리 같은 걸 입히게 되는데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PCB 공정에는 스루홀의 내벽을 동으로 도금하고 층간의 배선을 정기적으로 연결한다. 홀 내벽을 동으로 도금하는 홀 PHT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플레이트 스루 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전의 동도금 석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홀도 도금하고 내가 원하는 거 아까 조금 앞에서 CNC 드릴링 작업에서 구멍을 뚫었는데 구멍이 뚫린 그 안쪽에는 도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질 않겠죠. 그래서 거기도 도금을 시켜서 필요하면 윗면과 아랫면을 전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거에 대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앞에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온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PCB 원판은 맨 위에 구리로 되어 있는 판이 있고 그 중간에 절연층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구리판이 또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각각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아까 라미네이션 작업을 통해서 붙여주는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즉 중간에 절연층이 되는 부분이 하나 들어있다는 거죠. 아까 NC 드릴링 작업에서 구멍을 뚫었을 때 그 부분에 절연층이 생긴 그 구멍을 뚫는데 구멍이 뻥 뚫려 버리니까 중간에 낀 절연층과 그러니까 윗면과 아랫면에 중간에 절연층이 있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도금시켜 준다. 구리로 덮어 씌워서 위층과 아래층을 연결시켜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결과물은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구리 판때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리 그림을 좀 그려놨죠. 그래서 구멍 속에 그게 도금이 된다는 의미로 해가지고 요 구멍 안에 그다음 라미네이팅 공정 앞에 쪽에서 멀티 레이어 보드 작업을 한 거는 절연층과 구리판을 연결시켜 주는 거고요. 그걸로 구멍을 뚫고 위에다가 어떤 도금을 시킨 구멍을 뚫은 상태 도금을 시킨 이걸 했죠. 그걸 이제 겹겹이 쌓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드라이 필름을 입히는 과정, 드라이 필름 입히는 과정이네요. 아까 저기 드라이 필름 프로덕션 작업에서 필름을 만들었고 지금 구멍을 뚫고 도금을 한 다음에 그 위에 필름 붙이는 작업, 라미네이션이라는 말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라미네이션 기존 쌓는다는 의미인데 지금 요 6번째 라미네이션 작업은 PCB 원판 위에 거기서 캠에서 만든 그 필름, 드라이 필름을 갖다 위에 붙이는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 보면 드라이 필름 입히는 과정으로 홀 롤러를 이용해서 드라이 필름을 열 압착한다. 그리고 커버 필름을 벗겨내고 마일러 필름을 남겨놓아 감광제인 포토 레지스터 필름을 보호한다. 이 어려운 말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요 라미네이팅에서는 먼지 같은 이물질이 드라이 필름을 오염시키는 걸 철저히 방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름을 찍었는데 그걸 원판에 붙여야 됩니다. 붙이는데 필름에 이물질이 붙거나 또 스크래치가 날 위험이 있다 보니까 위에 보호 필름이 올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상태로 해서 PC 원판에 필름을 밀착시키고 라미네이션 공정에서 다 끝나고 나면은 밑에 있는 이 필름을 붙이는 이유는 사진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빛을 비치게 되면 빛이 통과된 부분과 통과되지 않은 부분의 차이로 인해서 통과된 부분 딱딱하게 굳어지고 통과되지 않은 부분은 그냥 부드러운 상태로 남아 있게 되거든요. 그런 효과라는 게 이제 감광제가 되는 거고요. 이 감광제가 입혀져 있는 필름이라고 생각되고요. 감광제가 발라진 상태에서 그 위에 필름이 올려지는데 지금 이 올리는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호 필름을 벗겨낸다가 여기 이제 마일러 필름을 남겨놓고란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B 원판에 필름을 올리는 작업을 라미네이팅 공정이라 한다. 예, 여기 필름 아까랑 좀 틀리게 색깔이 틀리네요. 오른쪽 위가 결과물인데 위에 필름이 덮어졌기 때문에 드라이 필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갖다 붙였죠. 원판에 필름을 붙이는 작업을 라미네이팅 공정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합시다.
다음은 노광 공정. 노광 공정. 요즘은 다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진 공정이거든요. 사진을 찍으면 옛날 필름 카메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 사진 카메라는 필름을 넣고 필름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게 되죠. 그때 찍는 방법이 뭐죠? 원래 필름에다가 셔터를 탁 누르게 되면 일시적으로 딱 노출이 돼가지고 밖에 있는 빛, 사람이 있거나 사물이 있으면 거기 빛이 이쪽 필름에 입혀지고 빛을 받은 필름이 거기 어떤 상이 맺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는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걸 갖다가 사용자가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카메라에서 제거해서 빼서 현상소라는 곳에 보내줍니다. 현상소에 보내게 되면 현상소에서는 거기에 있는 걸, 거기 이제 은 입자가 있어서 빛에 민감하게 동작하는 거거든요. 그걸 거기다 딱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필름이 현상이 됐다고 필름이 제작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필름을 갖다 감광지 위에다가 얹어 놓고서 그 다음에 잠깐 동안 빛에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 빛에 노출시키는 걸 노광이라고 합니다. 빛에 노출된다라고 하죠. 보통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전부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현상실을 갖고 있죠. 빨간 등 들어있는 어둠침침한 그 방,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어내는 방법이 뭐죠? 자세히 보면 빨랫줄 같은 거 이렇게 쭉 걸려 거기 사진들이 이렇게 널어져 있죠. 그게 이제 현상지거든요. 현상지는 약품이 발라져 있어서 빛에 노출되면 거기에 어떤 화학적 변화로 인해서 색깔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현상지에다 필름을 얹고 잠깐 빛을 노출시키게 되면 그 순간에 바로 그림이 뜨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거기 상이 맺히게 되고 그걸 현상액에 넣고 적당히 화학 반응을 시키게 되면 빛에 노출된 부분만 어떤 색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빛에 노출시키는 공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쪽 설명에 다시 적혀 있죠. 빛에 노출시키는 공정으로 드라이 필름이나 액상 감광제로 코팅한 기판에 아토 필름을 밀착시킨 후 자외선을 쪼여 감광제가 빛에 반응하도록 하는 공정이다. 아까 얘기한 그거죠. 필름하고 감광지 위에 필름을 얹어놓고 빛에 노출시킴으로써 빛이 통과된 부분과 통과되지 않은 부분에 어떤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판넬에 라미네이션된, 즉 판 위에 원판이 들어있는 그 드라이 필름이 워킹 필름이라는데 이게 이제 빛을 받고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걸 입히게 되면 조금 이제 빛에 노출됐으니까 빛을 받은 부분과 받지 않은 부분에 어떤 차이가 발생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공정에서는 상만 입힌 거고 마치 우리가 쓰는 프린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프린터에 보면은 토너라는 게 있고 거기에 보면 헤더 부분이 있습니다. 토너에 보면 약간 밀어내면 속에 아주 투명한 거울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먼저 전자적으로 빛을 켜고 레이저나 빛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상을 입히게 되고 그럼 거기에 정전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토너에 노출이 되게 되면 토너가 정전기가 있는 부분에 가루가 딱 붙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롤러 그 헤더가 쭉 돌면서 그 다음에 지금요 그 롤러 부분에다가 거기 빛이 비치게 되면은 거기 빛을 받은 부분은 정전기가 발생이 되고 그게 돌면서 토너에 닿는 순간 토너 가루가 정전기가 있는 곳에 딱 밀착이 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돌면서 그 다음에 종이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종이 위에 정전기에 의해서 붙었던 그 토너가 종이 쪽으로 옮겨 붙게 되는 거죠. 그 옮겨 붙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레이저 프린터나 이런 거 레이저 프린터도 그 빛에 반응하는 용도로 쓰거든요. 빛에 반응한 게 종이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프린터 헤더, 그 토너 속에 들어있는데 보면 헤더라고 좀 봉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빛을 비춰 정전기를 발생시켜 토너를 붙이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그림을 입히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현상 작업, 앞에서 프린터에 비유해서 프린터 그 헤더에다가 빛을 주면 정전기가 발생이 되고 그게 토너를 끌어들여서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 붙은 걸 종이에 다시 입혀준다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입혔을 경우 그 토너는 단순히 종이 위에만 올려간 거기 때문에 후 불어주게 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거를 레이저 프린터를 쓸 때 보면 가끔 종이가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가 걸려서 토너를 끌어내고 카트리지를 끌어내고서 빼다 보면 손에 토너가 묻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왜?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직 종이에 뿌려진 토너가 고정이 되질 않은 거거든요. 고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후 불어도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거를 고정시키는 작업, 그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워주는 거죠. 거기다 열을 가해가지고 그게 종이에 딱 붙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터 용지가 바로 인쇄대에 나오면 따뜻한 이유도 그런 이유거든요. 뜨거운 열로 익혀져. 뒤에 가면 이제 다른 하할 공정이라는 게 또 있어서 그 유사한 공정이 있는데 이 현상도 기본적인 기능은 동일합니다. 앞에서 노광시킨 다음에 감강지 빛에 민감한 쪽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걸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설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상은 자외선에 노출되어 강화된 부분은 남기고 그 외 부분을 용해시키는 과정,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화학 반응으로 딱 상이 고정이 됐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기판에 잔류하도록 현상액을 제거해주고 닦고 건조해주는 과정이다. 즉 내가 원하는 그림만 남고 패턴만, 여기서 패턴이라면 이제 정기적 배선이 되겠죠. 또는 부품이 올라간 자리, 그것만 남고 다 제거하는 부분입니다. 결과는 동일한데 조금 과정이 좀 차이가 있네요. 프린터하고는. 어쨌든 내가 원하는 그림을 원하는 판이나 종이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는 원하는 것만 남겨놓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현상, 상을 나타나게 해준다. 그림을 보이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디벨롭먼트라고 합니다. 발자취기다 만든다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현상, 노광시킨 걸 고정시키는 작업을 현상 공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전기 공정. 상을 입혔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려고 전기 공정을 할까요? 상을 입혔기 때문에 이제 그 상 입힌 부분에 이제 전기적 도금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림만 입혀놓은 거거든요. 응? 감광제에다가 필름을 얹고 빛에 노출되면 노출된 부분 딱딱 화학 반응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또 화학 부분이 빛이 노출되지 않은 부분은 뭔가 다른 반응이 있을 거고요. 그걸 조금 전에 다 제거해 버렸어요. 디벨롭먼트 과정에서요. 이제 그거 있는 부분만, 즉 전기가 통하는 부분만 다시 한번 도금을 해주는 거죠. 그 도금을 해주는 과정을 전기 공정이라고도 하고 일렉트로 공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로 CU, 구리죠. 구리를 덮어 씌운, 전기적으로 구리를 덮어 씌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도 보면 화학약품도 있고 전기도 주입을 하네요. 화학약품을 깨끗이 닦아내고 그 다음에 전기 분해나 전기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원하는 것만 거기다 붙여준다는 겁니다.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무전의 동도금을 행하여 홀 내벽에 도전성을 부여한 후 고객 요구에 따라 전기적 특성 용량에 적합하도록 회로 패턴 및 홀의 내벽에 규정된 두께의 동을 전기적 석출법을 사용해서 도금하는 공정.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입혀졌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다가 구리를 덮어 씌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두 다 덮어 씌우는 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또한 여기다 홀 내벽도 처리한다는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전의 동도금은 두꺼운 도금 피막을 형성하기 쉽고 막의 물성 무전해성도 도금하기 좋다. 그러니까 도금을 전기적으로의 도금을 하다 보니까 품질이 아주 기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겁니다. 앞에서 필름을 얹고 필름으로 상이 맺혔으면 그 상이 맺힌 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전기가 통하는 부분과 통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전기가 통하는 부분에 구리로 도금시킨다. 구리 도금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패턴에 구리 도금하는 것. 그 다음 필름 박리. 지금 보면은 조금 아까 얘기했죠. 필름을 아까 뭐였죠? 라미네이션 공정에서 필름 입히고 그 다음 익스프로에서 노광시키고 디벨롭먼트에서 고정시켰죠. 그리고 일렉트로 공정에서 도금까지 시켰다고요. 그럼 필름이 지금 붙어있는 상태인가요? 붙어있지 않은 상태인가요? 붙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필름을 띄어낸다고요. 그럼 필름을 띄어낸다는 소리는 필름이 붙어있는 부분, 여기서 필름은 그 패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필름 하니까 그 플라스틱 용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비닐 용지, 그게 아니라 거기다 패턴이 좀 올라가 있는 겁니다. 드라이필름. 그 부분을 이제 제거해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화학적 분사, 수세 분사, 수세 물로 닦아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남은 찌꺼기들을 내가 원하는 부분, 그걸 갖다가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제 구리는 물에 녹질 않잖아요. 그 부분은 남겨두고 그 구리가 도금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걸 제거해 버린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마치 집을 질 때 보면, 건물을 질 때 보면 거푸집이라고 해갖고 벽돌을 쌓거나 콘크리트를 바르기 전에, 벽돌에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기다 판때기를 이렇게 딱 붙이고서
그 다음에 거기다 시멘트를 부어 넣죠. 예. 그리고 시멘트가 딱딱하게 굳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거푸집, 이 판때기를 띄어내죠.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드라이 필름, 필름 박리는 내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이 시멘트가 딴 데 흘러가지 않도록 딱 이렇게 막아놓고 있었는데 이게 시멘트를 분 다음에 다 굳어졌으면 어떻게 되죠? 이 판을 뜯어내야 되죠. 그걸 뜯어내는 공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상을 맺히고 도금해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었고 이 도금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금이 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되지 않게 막았던 그 드라이 필름을 이번 뜯어낸다는 소리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한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 판때기 이제 좀 누런색, 황색이 좀 있네요. 구리가 도금된 게 좀 보이고요. 여기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들은 드라이 필름이 붙었다가 이제 제거된 상태입니다.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조금 플라스틱. 이게 이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네. 요 부분들이요. 요것들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 되고 여기 구리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부분에 앞에서 일렉트로로 해가지고 저는 전기 공정 쓸 때 요 구리가 입혀진 거구나. 그리고 필름 박리 공정을 통해서 여기 약간 녹색빛이 나는 이놈이 지금 제거된 자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드라이 필름 박리, 또 필름 박리, 박리는 제거된 스트립. 그다음 부식 공정. 부식 공정은 또 뭐죠? 이 공정에서는 과정은 복잡한데 크게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상을 만들기 위해서, 즉 전기가 통하는 그 선, 그 경로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하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그 필름을 어떤 식으로 그 상을 어떻게 거기다 맺히게 하고 어떻게 덮어 씌우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에 쭉 설명한 거 보면 이건 다 준비 작업들이고요. 준비 작업들이고 구멍을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림을 맺히게 해주고, 예? 그리고 그림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쓸데없는 거 제거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애칭이라는 건 부식, 녹여낸다는 거거든요. 저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아까 닦아내기만 했죠. 화학적 반응으로 상을 맺히게만 했고요. 불필요한 걸 다 녹여내겠다는 겁니다. 지금 쭉 연결시켜 보면은 이게 좀 불필요하고 중복되지 않나 싶은데, 예, 상을 맺혔고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구리상 녹여내는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봅시다. 조금 헷갈리는 요소가 없잖아 있네요. 예, 부식, 애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식, 동박의 배선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화학 형성 공정을 수행한다. 동박, 구리가 얇게 입혀진 걸 동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배선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경로입니다. 어떤 부품과 부품이 연결돼서 전기적 신호를 전달되는 그 길, 경로,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아토 필름상의 배선 패턴을 기판에 전사하고 이것이 완료됐으며 이 기판의 아토 필름에 있는 그 패턴을 전사시켰다는 소리가 여기 노광과 현상 이 부분 조금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 부분이고요. 기판의 부식액이 용해되지 않는 경화된 레지스터와 패턴이 남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부식액이 용해되지 않는 패턴, 즉 아까 내가 패턴이 형성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애칭을 위한 거거든요. 애칭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산을 부어서 염산 있죠. 염산 산을 부어서 구리를 녹여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녹여야 될 부분 무조건 다 녹여내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배선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딱 포장 카바가 쳐져 있다는 거죠. 그게 돼 있는 거 좀 확인하는 거고요. 그 레지스터 패턴이 애칭 공정에서 동박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하였기 때문에 애칭 레지스터라고 한다. 레지스터 요 말이요. 보통 이제 뭐 영어 전쟁 용어면 레지스탕스란 말이 나오죠. 저항군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입니다. 레지스터.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부품 레지스터 그것도 같은 겁니다. 여기는 포토 솔더 레지스터 사진인데 솔더가 뭐죠? 납땜한다는 거죠. 납에 녹지 않는 부분들, 납에 저항하는 부분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예, 포토 솔더 레지스터를 위해서 다음 단계네요. 참 애칭 내가 원하는 패턴을 산으로 녹여내는 공정 좀 앞서갔습니다. 을 부식 애칭이라 한다. 그다음 PSR 공정 앞에 부분에서 패턴 생성할 때 너무 빨리 넘어왔네요. 포토 솔더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이거는 포토 사진인데 솔더 레지스터를 찍어준다는 거예요. 상을 맺히기 위해서 먼저 사진을 찍고 찍힌 사진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어떤 특성을 부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토 솔더 레지스터는 우리가 땜질할 때 보면 이 빵판 같은 거 보게 되면 빵판 누런 빵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홀 주변에는 구리로 도금이 되고 바깥쪽은 플라스틱판이 그대로 있죠. 거기에 납으로 땜질을 하게 되면 그 동그란 부분 랜드라고 하는데 그 동그란 부분 납이 잘 먹지만 그 이해 부분은 납을 아무리 먹여도 붙었다 바로 측쯤 떨어져 버립니다. 이 부분이 솔더 레지스터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이제 PCB가 초록색으로 만들어지는 이 초록색 판때기에 보면 부품이 고정되는 외 부분은 예? 부품이 고정되는 외 부분은 거기에 솔더 납이 먹지 않도록 처리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거 좀 인쇄해 주겠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부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있고 구멍 주변이 이렇게 도톰하게 도금이 되거든요. 요거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예. 이거를 여기 도금을 시키기 위한 그 어떤 상을 여기다 입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솔더 레지스터를 위한 상을 입힌다. 앞에서는 그냥 뭐 라미네이션에서 드라이 필름 붙인다고 했다가 요번에는 솔더 레지스터를 포토라고 하고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패턴 기판에 입혀진 동박은 애층을 통해 만들어진 원리적으로 절연 피복이 없는 나선이다. 즉 절연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무조건 다 전개 통하는 도전체로 돼 있다는 거고요. PCB가 고밀도화됨에 따라서 배선 간의 간격이 너무 좁아져서 피복이 없는 전기선을 사용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배선 간의 단락이나 오접속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너무 이제 배선이 가깝다는 소리죠. 이럴 때 전기가 통하는 부분과 통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즉 부품이 할 때 납이 넘어가고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데 이러한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선을 피복할 목적으로 부품의 납땜에 필요한 랜드 주변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차폐하는 피막을 솔더 레지스터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다. 솔더 마스크라고도 하는데 말이 되게 복잡하죠. 네. 납땜을 할 때 납땜을 하는 부분을 랜드라고 얘기했어요. 부분이 실장되는 부분이요. 이거 이외의 부분은 납이 먹으면 안 되죠. 그 부분을 인쇄해 준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지저분했는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초록색 우리 PCB를 보면 초록색으로 되지 그 초록색 그겁니다. 초록색 그 잉크 그게 포토 솔더 레지스터입니다. 그 초록색 판에는 초록색 칠한 부분은 납이 안 먹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부품이 들어간 부분들은 부품이 고정될 부분은 그 초록색 칠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자세히 보면 또 아닌데 자세히 보면 선 부분은 선은 덮여져 있죠. 거기는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덮어버린 겁니다. 아까 패턴을 형성했거든요. 애칭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 포토 솔더 레지스터를 덮어 씌워서 하는데 덮어야 될 부분과 덮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배선 같은 경우는 덮어버려야죠. 외부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도전체가 붙게 되면 합선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부품이 고정되는 부분, 즉 랜드 부분에는 이 초록색 페인트가 먹으면 안 되죠. 즉 납이 붙지 않은 잉크가 붙으면 나중에 부품을 고정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구분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칠하는 그 초록색 페인트를 칠하는 과정이 포토 솔더 레지스터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솔더 레지스터 납이 먹지 않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네요. 그다음 실크 인쇄 공정, 실크 이것도 뭐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그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실크 인쇄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그냥 프린팅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실크 인쇄 뭐 주변에 그림 보면은 이렇게 뭐 그냥 복사하는 과정입니다. 판때기에다가 근데 뭘 쭉 긁어주네. 긁으니까 판에 그림들이 나오죠. 부품의 실장이나 수시로 사용되는 부품명 여기서 쭉 긁어주면 그림이 나오네요. 이거는 여러분이 주변에 보면 기념 수건들 만들죠. 또는 손수건 같은데 어떤 뭐 기념 문구 집어넣어서 만들고 그러죠. 그리고 뭐 재래시장 입구 쪽에 가보면 기념 타월 제작합니다. 그래서 파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제작하는 거 보면 커다란 판때기를 놓고서 수건을 한 장 깔고 거기다 잉크를 쭉 긁어주게 되면은 거기에 특정한 부분에만 잉크가 스며들어서 수건에 어떤 글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이 중간에 판때기에 깔려있는 그 천이 실크거든요. 실크가 조밀하게 잘 돼 있고 거기다 기름 옷을 입히게 되면 기름이 먹인 부분과 또 거기다 손으로 긁어주게 되면 먹지 않은 부분이 차이가 생기죠. 기름은 물과 상극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이 먹은 부분은 잉크가 안 먹게 되고 기름을 긁어내서 뚫린 부분은 잉크가 먹게 된다는 거죠. 아주 원시적인 프린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그 쓰는 그 중간에 그 그림 내가 원하는
오리지널 그림이 들어있는 게 그 실크 비단에다가 옛날에 새겼다고 그래서 실크란 이름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공정상은 우리는 실크 하는데 공정상은 심벌 프린팅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근데 다 실버 심벌 프린팅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실크 인쇄 그러면 쉽게 압니다. 초록색 판때기에 여러 구멍을 뚫어놨는데 그 구멍이 무슨 부품이 들어갈 자리인지, 또 이건 그 부품도 보면 모양이 똑같은 게 많잖아요. 용량은 얼마짜리인지 이런 거를 판별해야 되는데 다 기억한다는 건 힘든 일이죠. 오른쪽 위에 결과 화면 보면 초록색 판때기 아까는 그림이 없다가 흰색으로 뭔가 이렇게 뭐가 적혀 있죠. 여기 글자도 적혀 있고 부품의 외형도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게 부품의 외형을 뭐라고 그러죠? PCB용으로 풋프린트라고 하죠. 풋프린트 발자국. 예. 풋프린트도 있고 여기 글씨도 적혀 있네. 이게 뭔지. 이런 거를 인쇄해 주는 과정을 실크 인쇄라고 합니다. 설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품의 실장이나 수리 시에 편리하도록 PCB의 부품명, 부품의 위치 등을 표시하는 문자나 심볼을 인쇄하는 과정을 실크 인쇄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정은 솔더 레지스터가 입힌 기판에 한해서 행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솔더 레지스터는 납을 먹는 부분이니까. 이 실크 인쇄는 전기적 특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히 설명만 해주는 거죠. 부품이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들어간다, 그 부품의 스펙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만을 설명을 합니다. 실크 인쇄 동네에 보면은 수건 제작할 때도 실크 인쇄 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예, 실크 인쇄 공정. 그 다음에 할 공정. 뭐 공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주로는 그림 맺히고 고정하고 도금하고, 그리고 뒷부분도 보면 그림 맺히게 하고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림 찍어주고서 고정시키고, 위에 또 번지지 말라고 코팅해주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할 공정은 할의 약자는 핫 에어 솔더 라미네이터라고 합니다. 뜨거운 공기로 납땜질을 축적한다. 이건 뭐야? 설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어상으로는 좀 애매하네요. 납땜이 용용되어 있는 고온의 탱크에다가 PCB를 담근 후 납이 있는 데다가 집어넣네. 거기다 고온 고압으로 열풍을 불어줌으로써 솔더 레지스터가 덮이지 않는 부분에 균일한 두께로 납땜을 입혀주는 공정. 이해했어요? 아까 보면 부품이 들어가는 부분과 부품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구분을 해줬고요. 부품이 들어가는 부분이 랜드란 말도 했습니다. 부품 꽂히는 그 부분. 패턴 부분은 그냥 덮여 씌워졌어요. 벌써 솔더 레지스터로. 이 공정은 일반 부품에서는 내가 직접 납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하는 학생들은 특히 그렇죠. 그렇지 않고 요즘에 이제 부품들이 대부분 경박 단소와 경향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그리고 작아지다 보니까 SMD 타입으로 됩니다. Surface Mount Device에서 표면 실장 부품이라고 하죠. 발이 없거나 발이 아주 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라는데 그 납을 갖다가 인두기를 이렇게 녹여서 붙일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땜을 좀 원활히 하려고 아예 PCB 제작 단계에서 그렇게 부품을 붙이는 부분에다가 미리 납을 먹여버린다는 겁니다. 여기도 있죠. 납이 용용된 탱크에다가 PCB를 담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납이 붙는 부분과 붙지 않는 부분, 즉 솔더 레지스터가 초록색 칠이 돼 있는 부분에는 납이 안 먹을 거고요. 저 칠이 안 돼 있는 부분만 납이 먹어버리겠죠. 납이 얇게 코팅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는 과정이 할 공정입니다. 뜨거운 공기로 납을 녹여서 덮어 씌운다, 이 소리네요. 뜨거운 공기로 땜질을 하는데, 그래서 층층이 쌓아 놓는다는 그런 의미로 핫 에어 솔더 라미네이터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좋습니다. SMD 타입이나 그리고 PCB가 나왔을 때 학교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겠지만 실제로 저는 초록색 판때기를 직접 제작해 왔을 경우 여기다 부품을 붙일 때 딥 타입, 발이 길고 구멍이 큰 거는 납이 이 라미네이터로 해서 여기저기 할 공정에서 붙여도 납이 한계가 있거든요. 두툼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뚫린 부분은 직접 사람이나 기계로 납을 녹여서 집어넣어야 되지만 표면 실장 부품, 홀이 없고 위에 붙이는 방식으로 된 거는 납을 쓰지 않고 갖다 놓고 인두기만 살짝 대게 되면은 지금 할 공정에서 코팅된 이 납이 거기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붙어버린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은데, 나중에 기회 되면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공정, 납을 이쁘게 아주 얇게 코팅해 놓는 거구나. 그러니까
솔더 레지스터가 없는 부분에 납을 코팅하는 공정을 할 공정이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까지만 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작업은 끝난 겁니다. 거의 PCB가 완성된 상태로 되죠. 내가 원하는 부품도 그러니까 구멍도 뚫려 있고 구멍과 구멍, 즉 부품이 고정되는 구멍이 있고 거기를 구멍 간에 서로 전기적 신호가 되는 배선도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초록색으로 된 솔더 레지스터가 입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이 고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초록색이 칠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는데 할 공정을 통과하게 되면 거기에 구리가 얇게 코팅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제품 다 된 거죠. 거기다 실크 인쇄까지 돼 있잖아요. 실크 인쇄를 먼저 하고 이거 한 이유도 또 있나 보네요. 실크 인쇄된 게 바짝 마르라고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네. 어쨌든 할 공정, 어, 납을 얇게 코팅하는 공정이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다음 BBT 공정. 이거 뭐 BBT 뭐 비비탄 총 아니고요. 베어보드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베어랑은 발궈벗었다 이런 소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PCB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PCB는 프린티드 서킷 보드, 서킷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킷은 전기가 인가됐을 경우 지정된 기능을 수행을 하는 회로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든 건 전기를 줘봤자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부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만든 저 판때기는 PWB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린티드 와이어링 보드, 와이어드 보드 이렇게 되죠. 배선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품이 장착돼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면 그때는 PCB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PCB 하죠. 똑같은 판때기인데 부품이 있냐 없냐의 차이긴 하지만 뭐 용어를 구분해 쓰기 좀 모호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제껴버리고 PCB로 통일해서 쓰는데 PCB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둘을 명확히 구분을 합시다. PCB와 PWB가 있다. PCB 공장에서 나오는 건 PWB가 나온다. 즉 배선만 되어 있다. 배선이라 하면 어떤 부품이 전기적 신호가 전달 경로만 만들어져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부품이 장착이 되면 그건 이제 PCB 공장에서 나와서 또 이제 조립하는 공장으로 넘겨졌을 때 거기서 부품을 삽입하고 땜질해서 확정을 시키죠. 그때는 PCB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용어 차이 알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아직 부품은 장착되지 않았지만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잘 못 만들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PCB판은 요즘 점점 부품도 작아진 거와 마찬가지로 PCB판은 굉장히 정밀해지고 복잡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세한 것들을 뭐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필름 붙이고 녹여내고 노광하고 현상하고 전기 도금하고 또 필름 뜯어내고 또 염산으로 녹여낸 다음에 또 인쇄하고 또 포토 솔더 레지스터 인쇄하고 심벌 프린팅하고 또 할 공정 통해 갖고 또 납 물에다 담궈 딱 꺼내서 흔들어서 털어버리고 이런 걸 거쳤다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지그라고 해서 기계에 걸어서 중요한 부분, 중요한 위치 두 곳을 잡아서 또 여러 곳을 잡아서 전기가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를 BBT 검사라고 합니다. 설명 보겠습니다. PCB의 가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오픈 쇼트 끊어지거나 아니면 합선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전기적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거를 BBT 검사라고 합니다. PCB상의 모든 랜드에 테스트 핀을 접속시켜서 그 유무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림도 보면 판때기가 들어서 여기 주사위 같은 게 와서 딱 붙어줬죠. 특정한 지점들을 딱딱 테스터기를 찍듯이 뚝뚝 찍어서 전기가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확인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배열한 말이 들어간 게 뭐냐? 부품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조금 아까 내가 용어 정의해줬죠. PCB와 PWB의 차이, 즉 PWB 상태라는 의미로 배열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도 배열하는 말 많이 씁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출하가 돼서 사용자가 쓰다가 문제가 발생이 됐어. 그래서 회로상의 문제가 뭔지 분석하고 싶을 때 물어봅니다. 혹시 베어보드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베어보드, 즉 부품이 장착되지 않은 보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PCB 한 장 주세요. 그럴 때는 부품 조립된 거 조립 안 된 거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베어보드란 말이 나오면 부품이 장착되지 않은 PCB 판때기, 즉 PWB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어보드 테스트를 BBT 테스트라고 한다. 이걸 말고도 테스팅 과정은 여러 가지 나누어집니다. 사람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지그 이런 장비, 이런 검사한 장비를 지그라고 하거든요. 뭐 나중에 PCB를 설계해서 공장에 생산을 의뢰하면은 그 업체에서는 물어봅니다. 지그 테스팅 하실 겁니까? 그러면 지그 비용이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지그 제작비를
청구합니다. 찍어내는 것마다 PCB는 다 다른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사용자 주문자가 바뀔 때마다 이 지그는 다시 세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BBT 테스트. 그 다음에 라우터 공정. 라우터란 말은 나중에 PCB 툴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할 겁니다. 라우터는 엄밀한 라우팅, 라우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연결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배선입니다. 배선. 일단 설명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거랑 같은 건지. PCB의 생산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워킹 판넬을 고객이 요구하는 최종의 제품 사이즈와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 가공하는 공정. 배선의 의미는 아니네. 라우터는 연결하다는 의미인데 우리 통신 장비대 라우터라는 거 있잖아요. 연결시킬 때 쓰는데 라우팅을 이런 용어로 쓰네요. 일단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림 보면은 보다 자세히 나오는데 판때기에 집어넣고 쭉 갖다 나오니까 구멍이 뻥 뚫렸죠. 이런 겁니다. 어떤 판을 보기 여기 오른쪽에 결과 한번 보죠. 라우터가 뭐지? 요 부분들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부분, 요 위에도 구멍이 이렇게 뚫렸죠? 요런 거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 거. PC 판테가 딱 정상 책받침 같이 딱 정확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구멍도 뚫고 슬롯에 꼭이 뺐다 꼈다 하기 좋게 가공을 하거든요. 컴퓨터에 보면 램 보면은 양쪽에 락으로 걸기 위해서 약간 홈이 파져 있죠. 그렇게 홈을 파는 공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드릴로 쭉 긁어내 버리네. 단어적 의미랑은 좀 차이가 납니다. 라우팅. 근데 진짜 공장에서 라우터라고 합니다. 라우터 시켜요, 라우팅 시켜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이 라우팅하면 배선을 해달라는 소리인데 이렇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라우팅. 의미가 여러 가지로 쓰인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사용자가 요구한 형태로 보드를 가공해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요구한 형태로 보드를 가공해 주는 것, 주로 저게 홈 같은 걸 만들어 주는 거를 라우터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 예, 그다음 거의 이제 PCB가 완성이 됐죠. 오른쪽 보니까 거의 모양이 나왔는데 뭐 또 할 게 또 뭐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요번엔 단자 도금 공정이라고 나옵니다. 단자 도금을 또 하나? 영어로는 하드 골드라고 합니다. 금이에요, 금. 딱딱한 금. 하드 골드. 이게 뭘까요?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 또 주변에 보면은 고물상 같은 데 보면은 뭐 비철 금속 삽니다. 산업 폐기물 삽니다. 이럴 때 보면 PCB도 구매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왜? 이 PCB에는 전기가 잘 통하도록 저런 외부로 노출된 단자, 여기 오른쪽 그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슬롯에 꽂히는 부분, 우리가 PCB 그래픽 카드나 사운드 카드 꽂을 때 받은 그거죠. 이 부분이 쉽게 마모가 전기를 잘 통하게 하려고 그냥 보통은 제일 싼 구리를 다 대부분 사용을 하는데 더 잘 통하라고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금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금도금을 한다는 거예요. 이 단자 도금은 그런 식으로 요런 노출된 부분에 전기가 잘 통하도록 도금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단자 도금. 뭐 시중에서 고물상에서 PCB 이런 거 사가는 것도 저것 때문에 사가는 거거든요. 이런 걸 쫙 모아서 녹여서 걸러내게 되면 거기 아주 소량이지만 금이 들어 있어서 고가의 금속 물질, 꼭 금이 들어 있다고는 아니고요. 금과 유사한 거. 좋은 제품에는 금을 넣지만 그러겠죠. 어쨌든 금이 들어 있대요. 그래서 이 단자 부분을 도금하는 걸 얘기합니다.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PCB의 전원의 공급, 신호의 교환을 위한 출입구를 터미널이라고 한다. 이 단자부는 빈번한 탁 부착으로 접촉 불량, 좀 마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금, 니켈, 나듐과 같은 경도가 딱딱한 금속, 그리고 전기도 잘 통하는 이런 금속을 사용한다. 이 이유는 어디였죠? 빈번한 탈 부착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금이나 니켈, 나듐 등으로 딱딱하고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로 다시 한번 도금을 해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도금을 단자 도금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자 도금에 앞서 면치란 말이 나오네. 면치를 하며 단자 도금의 접착성을 높이고 면치를 하면 단자 도금성이 높아진다네. 그리고 단자 도금의 수설에서 도금 일단 단자 도금을 한다는 거고요. 면치란 말이 나온 거는 면치. 이것도 뭐 전문 용어인데 PCB 공정 앞부분에서 한번 설명이 됐던 내용입니다. 도금이 잘 되라고 거칠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유리같이 맨들맨들한 데다가 뭘 묻히는 거하고 약간 거칠한 나무 같은 데다가 뭘 묻히는 걸 비교해 보면 거칠기가 있는 부분이 도금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거칠기가 있는 부분. 그래서 그거를 좀 해준다는 거예요. 단자 도금에서 면치를 해서 즉
도금할 때 잘 뭐 저기 금속 입자 금 이온이나 니켈 이온들이 잘 붙도록 한 다음에 해주면 단자 도금의 접착성이 높아진다라고 됩니다. 예, 뭐 그런 용어가 나와서 설명한 거고요. 예, 면치. 이거 말고 또 면치 가공 이런 말도 있고요. 또는 디버라는 말도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뭐냐 그러면 앞부분에서 NC 드릴링 가공에서 얘기하려다 깜빡 놓쳐서 지금 얘기하는데 드릴로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 그러면 구멍을 뚫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구멍 주변에 드릴 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거칠거칠한 찌꺼기가 남을 수 있죠. 예, 이런 요 구멍 안에도 찌꺼기가 남은 이런 걸 버라고 합니다. 버. 그래서 이걸 없애는 걸 디버깅이 그 버 아닙니다. 버그고요, 그건. 그래서 이런 작업을 버라고 합니다. 면치, 또 디버 이런 말도 꼭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예, 단자도금 이건 탈부착이 즉 빈번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마모되거나 그 마모로 인해서 접속 불량이 발생되는 걸 방지하려고 딱딱한 금속을 붙여준다. 전기는 아주 잘 통하면서 그걸 갖다 단자 도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 V 커팅. 이건 뭐지? V 커팅입니다. V 커팅. 길거리에서 뽑기 파는 거 봤죠? 뽑기 팔 때 보면 이렇게 모양을 찍어주고 모양을 잘라서 잘 잘라내면은 뭐 별이나 하트가 완성이 되면 하나 더 서비스로 주잖아요. 그때 잘 잘라지려고 이렇게 실제로 잘라버린 건 아니지만 자르기 좋게 이렇게 칼질 같은 거 해놓는 거를 갖다가 V 커팅이라고 한다. 실제로 PCB 판때기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파주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그래서 V 커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왜 하지? 예. 이것도 뭐 생산성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만드는 PCB 판때기가 굉장히 조그매요. 가로 세로 5cm밖에 되질 않거든요. 근데 원판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큰 판때기의 종류는 가로 세로 한 1m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원판에다 하나의 PCB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똑같은 PCB를 여기다가 여러 개 어레이로 쭉 배열을 해 놓거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그걸 잘라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한 판에다가 동일한 PCB 내가 원하는 제품 PWB를 쫙 배치해 놨는데 이거를 다 끊어서 주면 사이즈도 작고 관리하기가 나쁘니까 원판 상태로 주거든요. 그러면 고객은 이걸 받아서 바로 쓸 수가 없잖아요. 분리시켜야 되니까 각 개별 단위로요. 그 개별을 분리하기 좋도록 칼질을 해주는 걸 V 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잘해야 되네. V 커팅을 잘못하면 배선 패턴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렇죠. 설계하는 단계에서 V 커팅 자리도 디자인 캠 작업할 때 명확히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변에 배선도 안 들어가야 되고요, 그라운드도 깔리면 안 되는 거죠. 가능하면 여기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게 구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용자가 또 개별 단위로 잘라쓰기 좋도록 해주는 칼질 이걸 V 커팅이라고 합니다.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패널에 여러 개의 동일한 PCB를 제작한 경우 최종적으로 각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V자 모양으로 가공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죠? 뽑기, 잘라먹기 좋게 V 커팅. 그 다음은 검사, 인스펙션. 이거는 이제 공정상으로 다 완제품이 나온 겁니다. 아까 베어보드로 나왔을 때 이 검사를 이렇게 여러 번 하는 이유는 이 검사 다 했다 나중에 불량 나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검사 가능한 시기가 된 게 이 베어보드 때가 그나마 정기적 특성은 다 부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팅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도 입혀야 되잖아요. 비싸잖아요. 이런 거 전에 먼저 하는 거죠. 앞에 부분은 자동으로 되는데 라우팅도 보면 찌꺼기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가공이 번거로운 것 같습니다. 그 전에 1차 테스팅을 한 거고 지금 하는 인스펙션은 최종 검사입니다. 완제품 검사죠.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상태로 검사하는 겁니다. 네, 봅시다. 설명이요. 검사, 인스펙션. 정기적 성능 검사가 완료된 후 기판상에 발송되는 정기적 검사는 어디서 했죠? BBT가 정기적 검사였네. 기판상에서 발생 기타 결합, 홀의 품질, 홀의 사이즈, 위치, 형상, 재질. 정기적이지 않은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으네요. PCB 제조상 또는 기술 관리상에서 에라들을 확대경이나 육안으로 검사하는 거를 얘기한다고 하네요. 눈으로 본다는 소리네. 이거 사람이 어떻게 봐? 양이 적으면 사람이 직접 보고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수작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양이 지금 제가 요 자료는 특정 업체 걸 갖다 썼다고 했는데 그 업체는 주로 샘플 PCB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샘플 PCB라고 그러면은 아직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개발품이거든요. 소량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소리 같고요. 실제는 다 컴퓨터 비전 테스팅 해갖고 실제로 컴퓨터로 해서 카메라로 다 하고요. 그리고 또 PCB 내부의 홀 가공이라든지 배선 패턴을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엑스레이로 찍어가지고 특정한 부분에 잘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인스펙션이라고 합니다. 정기적인 특성은 베어보드 BBT 검사에서 하고 전체적인 검사는 인스펙션 과정에서 한다. 이것까지 통과되면 끝난 거죠. 인스펙션 검사.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어떡하죠? 물건 배달하면 되죠. 물건 배달하는데 배달하는 거 패킹 출하라고 다가 패킹이나 포장을 잘 해줘야 되죠. 보통 PCB들은 이런 식으로 진공 포장을 해줍니다. PCB 겹겹이 몇 장을 놓고 그 다음에 비닐 커버를 해서 밀봉시키고요. PCB는 구리 판때기라 굉장히 묵직하고 또 이게 뭐 흉깁니다 거의. 그래서 원하는 한 10장이나 한 20장 단위로 해서 진공 포장하고 뽁뽁이로 잘 가공해서 배달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PCB 제조 공정 설명했거든요. PCB 제조 공정 이렇게 20단계로 나누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지 최종 제품이 나오기까지. PCB 제조 공정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생산된 데이터를 디자인을 PCB 공장에 보내주면 공장은 받자마자 바로 쓰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보낸 건 디자인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디자인 데이터를 공장 생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시 확인하고 가공을 합니다. 그걸 CAM 파일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필름을 제작을 합니다. 필름은 PCB 판때기 배선 그림들 있죠. 부품 위치, 배선도 이거에 대한 필름을 먼저 뜨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때기를 먼저 준비합니다. 판때기를 준비한 다음에 구멍을 미리 뚫어주고요. 일단 캠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 작업도 할 수 있고 이 작업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정기적 특성을 입히고 그걸 다 붙여준다는 거죠. 요건 이제 판때기를 준비하는 과정. 물론 요것도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필름을 입힌 이후에 요게 필름을 입히는 작업이죠. 원판에다가 라미네이팅 이건 겹겹이 쌓는다 그런 의미인데 그 요 2번에서 만든 거를 갖다가 6번에 올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광 빛에 노출시키고 그리고 디벨로먼트 현상 해가지고 그림을 고정시키죠. 그걸로 해가지고 어떤 전기 분해나 전기 도금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기다가 구리를 한번 입혀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 드라이 필름으로 여기 현상을 했기 때문에 구리가 입혀지는 부분, 입혀지지 않는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로 여기 도금이 이루어진 거예요. 9번에서요. 그 다음에 구리 도금이 안 되게 했던 드라이 필름을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염산에 넣어서 에칭, 부식시키면 녹여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패턴, 전기가 통하는 경로만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패턴들도 보호해야 돼. 손으로 그냥 뚝뚝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부딪히면 또 망실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 포토 솔더 레지스터라는 걸 칠해줍니다. 이게 뭐죠? 나비 먹지 않게 하는 잉크, 그 초록색. 포토 솔더 레지스터는 늘 초록색인가? 아니에요. 공장에 따라서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 보드도 있거든요. 즉, 이 포토 솔더 레지스터 잉크의 색깔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록색을 쓰기 때문에 초록색, 보통 PCB, PWB 다 초록색이 나오는 이유는 이거의 색깔이 초록색이라 그런 겁니다. 어쨌든 납을 먹지 말라고 칠해주죠. 그리고 나서 심벌 프린트, 실크 인쇄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거기다 내가 필요한 부품의 모양, 설명, 용량 등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할이라고 아까 했는데 핫 에어 솔더 라미네이터라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부품이 부착되어야 될 부분에 미리 얇게 구리로 납으로 코팅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땜이 잘 되고요. 할. 그리고 나서 정기적 특성 검사하죠. 베어보드 테스트, BBT 검사라고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라우팅 한다고 그랬죠. 이 라우팅이 단어적 의미랑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사용자가 원하는 모양으로 PC 보드를 가공해 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램 슬롯에 꽂기 락에 걸려서 옆에 홈 뚫려 있죠.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걸 라우팅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드 골드 있죠. 이거는 이제 도금 마모가 심할 부분 같은 경우는 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도금을 단단하게 도금을 해준다는 거. 전기도 잘 통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18번의 V 커팅은 라우팅하고 좀 틀리죠. 라우팅은 독립된 하나 내의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고 V 커팅은 그런 게 큰 판에 동일한 게 여러 개가 쫙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분리해 쓰기 편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인스펙션, 외관 검사는 실제로 최종적으로 제품을 쭉 확인해보고 인쇄는 잘 됐는지 홀은 잘 뚫 이런 걸 다 살펴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패킹, 포장을 잘 해서 원하는 고객에게 전달이 되면 모든 작업이 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PCB 공장에서 사용자가 보내온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PWB, 보통 PCB라고도 하지만 그 초록색 판때기를 만드는 과정이 다 설명이 됐습니다. 이 공정은 업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기본적인 단위 작업은 다 동일합니다. 중요한 용어는 CNC, 그 다음 여기 보면 드라이 필름, 에칭, 할, BBT 이런 용어들은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PCB 생산 공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